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속 깊은 인터뷰,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는 시간입니다. 지난 18일로 기억되는데 조국 전 장관을 이 자리에 모셔서 조국 신당 창당 배경 등을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 조국 신당의 1호면 상징성이 있는데요. 네. 그 1호 영입 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 축하받기엔 좀 이르죠. 네. 그래도 1호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워낙 또 TBS, MBC에서 이렇게 방송 진행도 하셨는데 네. 그때마다 뭐 전곡을 짚는 매끄러운 방송으로 또 정평이 나 계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왜 쫓겨났는지는 그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네. 네. 하여튼 오늘은 진행자하고 네. 패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진행자일 때 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일 때는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는 반면 네. 제가 굉장히 말이 많은 진행자라고 그걸 가지고도 방송에서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네. 그런데 사실은 진행자로서 할 말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 하고 싶은 말을 또 충분히 이런 인터뷰에서는 짤막한 뭐 10분, 네. 20분짜리 인터뷰가 아니라 이렇게 이진동 기자님이 불러주신 이 인터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네. 그것 또한 또 네. 지금으로서는 즐기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아직은 진행자가 더 재밌긴 한데 그래요? 근데 진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한 지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 2021년 여름에 예. TBS에서 신장개업 진행을 하면서 네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까지 한 1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네. 진행을 했고 신장개업을 23년 1월 6일부터 진행을 해서 2월 8일 날 24년 2월 8일 날 네. 한 달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 정도 했으니까 네. 다 합쳐서 2년 6개월이 조금 안 됩니다. 상당히 하신 거네요. 근데 이제 2월 8일 날 마이크를 놓으신 거네요. 그럼 네, 그럼 네, 불과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지금 20일 정도 그렇죠. 돼가네요. 20일 네. 정도. 근데 1월 말에 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놓겠다라고 미리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네. 2월 8일 날 마이크를 놨습니다. 예. 빨리 직장을 구하신 거네요. 아직 무직이죠. 국회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도 할 일이 생기셨잖아요. 네. 예. 네. 자, 어쨌든 간에 1호 영입 인재가 되셨어요. 조국 신당에. 네. 근데 1호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상징성으로 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나는 제가 살아왔던 이력에서 드러나는 네. 소위 진보개혁의 왼쪽 날개 네, 네. 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 즉 제가 네. 97년 국민승리 20일 민주노동당의 네. 전신이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네.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진보 정치를 쭉 해왔단 말이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네. 그리고 노회찬이 이야기했던 제7공화국 네. 바로 그 두 분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네. 선진복지국가, 음. 스웨덴 3인주의 등의 선진복지국가를 가리키고 있고 네. 그 부분의 어떤 정체성과 노선을 네.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상징하고 있는 바와 함께 네. 우리가 민주당 왼쪽에서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 노선을 네. 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상징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투력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있다고 보시는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네. 말하자면 뭐 민주당이 그 소위 야당의 본진 네. 맏형 같은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까지를 소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네. 조국신당, 가칭 조국신당은 조금 더 전투적이고 빠르고 신속하고 날카롭게 네. 기동대, 몽골기병처럼 네. 움직이겠다. 네. 라는 측면에서 그런 당의 성격 그리고 정치적 기동의 방식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 18일 날 조국 전 장관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 거의 말을 맞춘 듯 비슷해요.
예. 그때도 이제 사회권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기동성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제 이제 발표하기 전에 네. 사전에 이 좀 조율이 있었던 거죠. 사전에 당연히 그 조 전 장관께서 조 영입위원장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네. 만나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냐. 네. 나는 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제7공화국 네. 거기는 유럽 복지국가 네. 이고 그걸 뭐 굳이 이념으로 얘기하면 사회민주주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조 전 장관은 뭐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DK 눈물이라든지 책에서 네. 사회권 중심의 선진 복지국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진보적 강소 정당이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우리 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토론을 좀 했어요. 둘이 앉아서 네. 커피숍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네. 써서 얘기하고 네. 이런 게 아니라 한 두세 차례 그러시구나. 당의 가치 지향, 그다음에 당의 정치적 기동 방식, 당의 포지션, 네. 민주당과의 관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할수 중요한 있었던 부분에서 거죠. 다 합치가 된 거네요. 예, 네.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어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꽤 비슷해요. 그럼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거. 예. 예. 그런데 1호 인사인데 어떻게 역할을 부여받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당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이제 전에 당에서 많은 분들은 저를 이제 진행자로만 기억을 하실 텐데 실은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 국민승리 20일, 2000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실은 당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네. 그리고 기획위원장, 대변인, 사무총장 네. 등의 당직을 거쳐서 그 모든 게 물망에 올려놓고 당과 상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 뭐 네. 대변인 내지는 사무총장 등등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당을 만들어왔던 분들이 이미 네.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그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다채로워요. 네. 그 전에는 뭐랄까요, 이게 철거민 대책위원회 지원 활동 뭐 이런 것도 하셨나요? 제가 20대는 봉천동, 신대방동, 신정동, 난곡 이런 달동네 네. 뭐 우리 이 기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네. 초반에 재개발 바람이 확 불었고 대규모 재개발 신림 봉천. 예, 신림 네. 봉천 그쪽에서 철거 반대 투쟁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 공부방 또 네. 타가소 또 뭐 민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런 곳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20대에 쭉 했습니다. 90년대. 네. 예.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민주노동당. 네. 10년 단위로 딱딱 끊어집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그다음에 2010년에 로스쿨을 갔고 네. 2013년에 변호사가 됐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예, 여쭤볼 텐데 예. 하여튼 이 경력을 듣다 보니까 예. 이 한동훈 위원장 어제 이게 따로 말씀을 하시던데 네. 걸어온 길이 전 극과 극이에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때 이렇게 사법 예.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쭉 거의 뭐 꽃길이라면 꽃길일 수 있죠. 꽃길이죠. 금수저 네. 꽃길.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약자와 동행을 해오셨네요. 예, 뭐 저는 뭐 그 영세 자영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뭐 한동훈 위원장이 보기에는 저는 뭐 향소 부곡 출신으로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럴 예전말로. 수도 있겠죠. 압구정동. 예. 네. 자, 어제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네. 조국과 함께 걷겠다 그래서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고발사주 주범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 일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그 아시죠? 저희 고발사주 사건은 2021년 9월 2일 날 저희 뉴스버스에서 예, 이렇게 그때부터 폭로를 해서 세상 이런 매체가 있었단 말이야. 뉴스버스라는 매체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인상적인 기사였습니다.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그때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네. 뉴스버스를 좀 알리려고 예. 했던 목적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그 고발 사주를 대표적으로 거론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뭡니까? 이 사건은 실제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검찰의 핵심 조직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네. 실은 저는 이 건은 얼마 전에 영화 나왔던 서울의 봄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검찰판 서울의 봄 사건이다. 네. 서울의 봄 말하자면 쿠데타, 검찰판 쿠데타 사건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당장 손준성 검사 한 사람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네. 1심 유죄 판결문만 보더라도 그 주범들이 조직적으로 네.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이는데 법률가로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특검이 불가피하고 네. 그 특검이 사실관계를 온전히 밝혀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네. 예.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진동 우리 기자님께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라도 정말 사실이 드러난다면 네.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이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임기 중에 네. 그러한 고발 사주의 진실이 다 드러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정권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또 어떤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구를 통해서든 진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게 다뤄야 할 사안인 건 분명하잖아요. 이게 검찰 권력의 선거 개입 범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본질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됐지만 선거 개입이 됐다라는 부분은 1심 재판에서 인정이 됐거든요. 됐어요. 예. 근데 실체 규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아까 검찰 권력의 선거 개입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단죄 이런 단죄. 이 정치적 책임은 저는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 네. 주범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거기에 상응한 형사법적 책임을 전 지어야 된다. 부담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책임은 뭐냐면 저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이 너무나도 뭐 수많은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근데 이 고발사주 사건은요. 네. 검사들이 선거에 정치에 특히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 수사권이나 검찰의 특권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네. 검찰 특권을 분명히 청산해 내는 것. 이러한 과정이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 책임이 법적 책임을 무화시키기 위한 법적 책임을 좀 이렇게 적게 해주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검찰 개혁으로 가겠다. 이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실체 규명이 사실 공수처 수사 때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왜 공수처 수사를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첫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는 했는데 네. 공수처 검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건 사실인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부분들이 있다. 주체적으로 보면. 네. 근데 워낙 외풍이 거셌던 것도 큰 네. 문제라고 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공수처도 예. 버거웠겠죠. 버거웠죠. 네. 그다음에 또 근데 사실은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인데. 그리고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일개 지청만도 못하니까 사실은 네. 숫자나 예산 규모나 직원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반대했던 자기 정책을 갖고 네. 있던 분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수처에서도 다음 공수처장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네. 고민하던 시절이라 참 많이 안타깝고 네. 애지중지 국민들이 정말 애지중지 촛불 들고 해서 막 해놨더니 약간 애가 그렇죠. 공수처가 지금도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재입건됐다는 보도가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거는 저는 이제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2권 됐다는 게 고발사주건으로 그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고발사주 요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입건이 됐습니다. 네. 피의자가 된 거죠. 예, 예. 재입건이 됐으니까 이제 피의자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기소는 못하는 거잖아요. 기소는 그렇죠.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기 네. 때문에 저는 수사에 박차를 가야 되고 네. 그리고 고발사주 고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르면 참고인 진술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네. 김건희 씨, 한동훈 씨 네. 공수처에서 빨리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조사 과정에서 공모 여부나 네.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여지가 있으면 즉각 피의자로 네. 신분을 전환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죠. 이거는 네.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 공수처가 저는 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네.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입건은 했지만 대통령은 뭐 기소할 수 없으니까 수사도 서면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할 거면 네. 굉장히 이거는 사람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빨리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수사 의지가 있음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공수처 근데 공수처장이 아직 임명이 안 돼. 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보자면 이번 총선 결과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총선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게 이 검찰의 독재적인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권한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그래서 대통령까지 그런 과정을 네. 거쳐서 대통령까지 되고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검찰 특수부 출신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네. 대해서 심판해 주신다면 조금 더 네. 국민들의 여망을 딛고 공수처가 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으로 가야죠.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조금 많이 적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그래도 네. 귀하게 낳고 기른 자식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야, 믿어볼. 일단 전적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네.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또 이번 총선에서 만약 반드시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검찰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의를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네. 국회에서 일을 해야죠.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이고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그렇죠. 문제고 또 지금은 여당 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 사실 대표 여당 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권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럴 그런 수 생각이 있습니다. 듭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네. 국민들이 빨리 하라고 하는데 네. 만약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 수사에 그친다. 네. 그냥 입건을 했고 서면조사로 마칠 수도 있잖아요. 네. 참고인 한동훈 씨, 김건희 씨 억울하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근거 없다 억울하다 하면 자진 출석을 해서라도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인 네. 조사 받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국회의 몫입니다. 엊그제 어젠가 저기 이제 개혁신당에 네.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윤석열 캠프의 특보 출신인데 그렇죠. 그 고발 사주 지시자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의심이 맞다면 네. 그분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 공작이다 괴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허위사실 공표죠.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공직선거법 거죠? 위반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 6개월 그러니까 선거 네. 후 6개월 투표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할 거냐를 또 대통령은 봐야 되겠죠. 저기 중지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잖아요. 시효가 정지됩니다. 시효가 네. 정지되기 때문에 정지된 시효 이후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고발 사주권을 하다 보면
끄집어서 나오는 네. 고구마 줄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인지 이렇게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검 감찰에서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예, 매우 혐의, 이례적이죠. 예, 받았고 영전과 승진을 거듭 영전하고 승진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 입을 틀어 그런가요? 아니 뭐 이렇게 네. 입틀막 정권에서 입을 틀어막는 방식은 네, 네. 폭력도 있지만 네. 당근도 있다. 네. 당근을 입에 물면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저 변호사님은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킨 사람이 범인이다. 뭐 이런 저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켰잖아요. 이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지만 인사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예, 그러니까요. 네. 예, 법무부 장관이. 네. 검찰총장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묻지 않고 인사한다고 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원석 검찰총장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측에서 좀 힘을 실어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뻗대기 한 거죠, 뭐 사실은 그때부터. 예. 저는 어찌 보면 그게 그 연성 쿠데타 같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고, 말하자면 그 항상 이쪽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또는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들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고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독임제로 막 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2명이 앉아서 원래 5명인데 네. 막 망치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YTN 민영화하고 이런 게 시스템을 해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칼로 위협해서 야 니네 이렇게 가결에 도장 찍어가 아니라 네. 부결에 도장 찍을 사람은 아예 입장조차 못하게 하면서 절차를 거쳤다는 외양을 만드는 거. 네.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당시에도 아니 법에 협의하라고 돼 있는데 왜 협의 안 네. 하냐. 뭐 협의를 하면 그건 실질적 협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시스템을 해킹하고 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당시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쿠데타, 연성 쿠데타의 결과를 노리고 시스템을 해킹한 거 아니냐, 시스템 결과적으로. 해킹. 그럼 뭐 예. 포획을 당했다고 볼 수, 뭐 속았다는 얘기로 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랬을 수 있죠.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 말씀은 네. 검찰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네, 그 얘기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예, 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네. 진심으로 저는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힘이 되는 일이라면 네. 논리의 일관성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런가요? 본인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논리적 일관성을 따지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위장 전술이 아니고 실제 아, 예, 생각을 가졌다.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때려잡을 때는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때려잡고요. 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누나 동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나 동생을 네. 해요. 그 뭐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에게 힘이 된다. 그러니까 네. 힘에 대한 숭배가 네. 그 힘에 대한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분의 행위에 처음에 저는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관성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본인의 행동이 또는 타인의 행동을 쭉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 일관된 가치가 뭔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마지막에 찾은 게 힘에 대한 숭배다. 힘에 따라 시류에 따라. 예. 야. 내가 음. 이 시류에서 이 일을 하면 박근혜를 때려잡으면 내가 힘이 생긴다. 그럼 박근혜를 네. 때려잡고 MB를 때려잡으면 힘이 생긴다. MB를 때려잡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님 하면 힘이 생긴다. 그럼 그걸 해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살권수가 예, 것처럼 살아있는 돌았잖아요. 권력에 대한 수사. 네. 지금은 그 얘기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네. 그래서 네. 살아있는 권력이 누군가가 너무 잘 드러나죠. 대통령은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이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살아있는 권력. 네. 김건희 네. 씨. 아니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사를 안 하는 걸 보면 그가 살아있는 권력이구나라는 걸 귀납적으로 알 수 있더라. 그 과거 정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은 그냥
뭐랄까 면죄부를 다 받는 건가요? 아, 그렇죠. 뭐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고. 네. 자, 이제 얘기가 조금 네. 약간 빗나가긴 했는데 손준성 검사 다시 돌아가 네, 보면 네, 네. 이 건으로 인해서 탄핵 의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탄핵 재판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1심 판결 결과를 보자면 1심 결과를 보자면 탄핵이 가하다.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금 이 탄핵 심판이 지금 심리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 심리가 네.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겠고요.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에 제가 정확하게 헌법재판소 지금 네. 교체되는 일시를 정확하게 지금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도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입맛,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으로서 의 어떤 임무와 역할 그런 것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네. 대통령과 되게 친한 분들이 자꾸 네. 임명이 돼가지고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탄핵에 이를 것인가? 네. 저는 뭐 법률가로서 드러난 사실관계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그리고 1심 판결 재판 판결문만 보더라도 탄핵됨이 마땅하다고 네. 봅니다. 예. 그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게 국가 기강의 문제잖아요. 아우.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정농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그런 예측합니다. 예측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법률가들의 양심을 믿어야죠. 아,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믿고요. 헌법재판소도 믿고요. 네. 저의 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제대로 이런 믿음이 배신을 당하거나 하면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신당 당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출마는 하셔야죠. 네. 예. 그러면 권한을 갖고 싶습니다. 지역구냐 비례냐 이거 그 부분은요. 저는 네. 법적으로 지역구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것 때문에 공직 사퇴 예, 시한, 예. 언론인도 사퇴 시한이 있는데 2월 8일 날 아까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언론이 그만큼 중하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과 똑같습니다. 네. 공무원들 사퇴 시한하고 똑같이 90일 전에 90일 전 1월 11일까지 사퇴를 했어야 되고요.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는. 네. 비례 후보는 30일 전까지라서 2월 8일 날 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는 출마가 불가능하고요. 비례는 출마가 가능한. 네. 예. 그러면 이제 순번을 받으실 것 같고 네. 1호니까 1번이라는 건 아니죠, 그거는. 네, 아닙니다. 제가 당원 당규 지금 살펴봤는데요. 창당대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원칙적으로 당원 투표에 의해서 순번이 정해집니다. 순번은 당원 투표에서 정해지는군요. 네네. 우리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역구 비례 아직 안 정하신 거죠? 예, 아직 정하지 않으셨고 그것도 이제 창당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시게 될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께서 비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비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윤석열 정권과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네. 지역구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첫 번째 이유. 다른 무엇을 떠나서 네. 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을 포함하여 야권이 여당과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판단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야권과의 야권 연대 지역구에서는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과 무능에 네. 보다 강하고 빠르게 날카롭게 네. 싸워달라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 경쟁은 안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네. 어제 영입됐기 때문에 제가 내부 논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뭐 그렇게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징성인 조국 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네, 내걸고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상징성 있는 행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은 들어요. 한동훈 씨, 자꾸 조국 씨 하니까. 한동훈 씨 용산으로 출마하시면 네. 적극적으로 거기서 한번 붙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용산이 지금은 과거에 종로가 정치 1번지였잖아요. 용산이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은 뭐 대통령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것과 관계없이 음. 용산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매일 선거운동 기간 매일 마이크 잡을 일이 없을까요? 아마도 전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그냥 지역만을 놓고 상징성을 따지는 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빅매치가 있다면 네.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국에 지금 답답한 우리 국민들의 이 사실은 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들을 네. 쭉 끄집어 올리는 한동훈 씨가 거기 출마하면은 뭐 저라도 전 출마를 못 하는구나. 지역구는 아니 뭐 상징성 있는 인물을 또 발굴해서 내보낼 수는 있겠죠. 뭐 네. 그거는 뭐 네. 하여튼 그 이제 고발 사주 문제나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모태 그리고 지금 권력 유지하는 기반은 검찰 아닙니까? 검찰이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 그러셨는데 네. 이 검찰 개혁 문제 이것들이 다 분리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다 검찰 개혁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연장선에 같아요. 있습니다. 검찰 예. 개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아까 그 부분 잠깐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수사권 기소권을 네. 분리하는 게 네. 핵심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시행령으로 막 다 뒤집어 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시행령 이거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온전히 수사권 기소권을 좀 분리해내는 게 네. 1차적 과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FBI처럼 수사 네. 관련 전문기구 거기서 검찰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수사하고 싶은 검찰 공무원들은 수사청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한국판 FBI 만들어주면.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이거는 사실은 공수처법 만들 때 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신 분이 노회찬 대표였어요. 네. 예. 그때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노 대표님과 또 다른 저 이외에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법으로 갈 거냐 수사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검사장 직선제로 바로 갈 거냐라고 하는 토론을 굉장히 네. 길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장 직선제로 가면 지역 영주 검사장들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마치 극약 처방을 하는 것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를 거치고 이런 3단계를 설정을 한 거예요. 네. 공수처, 수사기소권 온전한 분리, 그다음에 검사장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가 노회찬 대표와 함께 상의했던 저희들이 검찰개혁의 프로세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법에서 멈추긴 했는데 이것이 온전히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찌됐든 검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 검찰이 이제 권력까지 틀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 이게 주셔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건 추정입니다. 제 뇌피셜인데요. 김무성 의원님, 전 의원님 왜 그렇게 호기롭게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하루 만에 접으셨을까? 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해요. 궁금하다. 네. 장제원 의원 장제원 불출마도 의원, 예. 좀 저기 눈을 좀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릅뜨고 봐야죠. 저는 되게 주목하던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일요서울인가요? 거기 딱 한 군데 났던데 네. 장제원 의원 그 가족 네. 동서학원인가요? 네. 동서대학교 그 학원에서 그 업체 직원들이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 뭐 수사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가 주간지에 잘 네. 뭐 국민들은 잘 모르는 제 주간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 났어요. 본인은 알죠. 어제 예. 났고 그런지. 예. 그 기사가 딱 났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고 네. 예.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지는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뭐 여의도에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캐비넷의 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여당의 공천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물론 지방으로 가면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네. 다음 정권에서 검사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수사기소권 분리에 네.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여론이 상당히 그 과거와는 다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수업료 세게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세게. 이런 또 이런 경험들을 해야 또 한 단계 또 도약하는 계기가 예. 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선봉장이 되겠다. 네. 신장식이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퍼스트 펭귄의 그 저작권 원조가 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네. 물론, 동물의 왕국에서 주로. 네. 과거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예, 예. 맨 먼저 언론 보도 했을 맞습니다. 때 그때 그 역할을 퍼스트 펭귄에 비교를 했었는데 네. 그걸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또 눈여겨보셨구나라고 네.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조기 종식 시키겠다는 건가요? 거기 그 문장을 보시면 실질상 사실상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상이라고 한 것은 실제 탄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탄핵이라는 실체가 작동하는 거죠. 네. 사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데드덕이 되는 네. 레임덕을 떠나서 데드덕이 되는 상태. 네. 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만약 데드덕이 된다라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장의 입이 끝까지 당근을 물고 계실까? 네. 그리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주변 그리고 관가에서 소문처럼 유비통신으로 소문처럼 흉흉하게 떠도는 이야기들에 중에서 거짓말이 뭐 많겠죠. 사실이 아닌 것이 많겠지만 그중에 네. 몇 가지라도 사실이라면 대통령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탄핵 사유에 버금가는 일들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신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가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보니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의도는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런 칼럼을 쓰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과반이 못 되면 탄핵 얘기 거론됐고 조기 퇴진 얘기 다 나왔잖아요. 예, 작년 11월 달 네. 김대중 주필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네. 너무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데드덕 그 얘기신 거죠? 예, 지금? 그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김대중 주필은 뭐 이번에서 과반을 못 넘으면 일당이 못 되면 전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국자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탄핵 얘기도 거론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네. 탄핵이 될 수도 있다. 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하셨더라고요. 칼럼을 만약에 그 진보 언론에 썼거나 우리 저기 신 변호사님이 진행하면서 그런 류의 얘기를 먼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저는 훨씬 더 빨리 마이크 앞을 물러났을 거고요. 그래서 네. 마이크 앞을 물러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국기문란급 네. 취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해서 그렇겠죠. 국기문란범으로 네. 몰리지 않았을까요? 네. 하여튼 저도 인상적인 칼럼이었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 방송 진행자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알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신당에 참여도 하셨고 그런데 네.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국 신당이 돌풍을 좀 일으킬 것 같습니까? 이미 저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있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는 여론조사 결과가 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13% 지난주에 13%대가 나왔던 게 뭐 여론조사 꽃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사를 했던 13%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한 3개 정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9에서 13 사이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네. 거는 전화면접원 캐티 조사라고 하는 데서는 네. 11%, 11%. 네. 그다음에 ARS 조사는 17%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네.
그리고 왜 이분들은 이렇게 네. 지지를 하는가에 대해서 봐야 될 건데 재미있는 것은 정치 고관여층도 있습니다마는 저관여층들의 지지가 네.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뭘까? 그래요. 뭐 보시는 분들마다 조국은 나올 자격이 없다. 뭐 저 또한 뭐 나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 뭐 법에서 법정에서 받은 유죄 판결이 있으니까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 가족을 한 가족을 이렇게 도륙해도 돼? 네. 근데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언론이 조국 가족, 조국 일가를 몰아갔던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의 이 보도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압도적인 여론과 질타 속에서 마음이 짠한데 사람한테 저래도 되나? 온 가족에게 저래도 되나? 네. 검찰 해도 너무하네. 윤 대통령, 대통령까지 됐으면 이만해도 되지 않나? 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작은 한 표. 내가 가진 한 그러니까 표. 조국이 짜네. 뭐 이런 거. 짠해. 짠하고 너무해. 저쪽은 너무하고 조국은 네. 짠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거에 제3당 그 하는 표 그 지지 흐름과 좀 다른 측면이 검찰은 너무하고 조국은 짠하네. 네. 라고 하는 연민의 네. 정치적인 판단, 검찰이 이거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는 현재 검찰 정권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네. 한 인격과 가족에 대한 연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런 표가 잘 안 흩어져요. 저는 이제 저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보다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더 나올 거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짠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권 심판론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상징성 있는 인물로 조국 전 장관을 그렇죠. 보는 거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의외로 진짜 여기 많이 나오셔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비례표는 우리한테 올 거다. 오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지 않, 구도가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현장에서 당원을 어제 처음 창당대회, 네. 서울시당 창당대회, 6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일시에 했습니다. 어제 한꺼번에. 네. 그래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처음 당 가입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절반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한 절반쯤은 다른 당을 거쳐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권, 검찰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 네. 그리고 그러한 연민, 상징성을 가진 사람한테 네. 갖게 되는 연민이 있죠. 그래서 조국 위원장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정당이 지속 가능하고 네.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노회찬 대표님과 얘기할 때 한 3단계 정도로 이야기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공수처를 통해서는 극약 처방,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시간에 꾸준히 그 의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단한 진지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을 지향한다. 선진복지국가. 네. 즉 윤석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이후의 네. 세상, 비전, 가치 네. 이것을 음.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단순히 조국의 네. 명예훼손을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결단코. 근데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고 네. 거기에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 전에도 정책팀이나 이쪽이랑 저도 회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기 목표는 조기 종식이다 그러면 예. 장기 목표가 뭐냐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네네네. 먼저 했네요, 제가. 예. 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개혁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진행할 때 이 네. 상당히 기득권의 반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여건은 더 나아질 과거 정권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충분히 기득권의 반발, 어떤 검찰 조직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압이 가능할까요?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난 윤석열 총장 시절의 검찰의 반발보다 더 세게 반발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네. 워낙 독특한 캐릭터에다가 네.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때는 더군다나 국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살권수라고 네. 하는 말로 국민들이 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일정한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도 얹혀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야 해도 너무한다. 네. 그러니까 멈췄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검찰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잔인한 수사를 멈췄다면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욕구가 지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풀스윙을 계속해 가지고 있고 계속해 가고 있고 잔인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잔인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그렇게 반발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검찰의 반발에 어떤 그 프레임이나 레토릭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도의 경험치가 쌓였다. 그렇죠. 지금 쌓여가고 있다고 예, 봐야죠. 예. 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은 이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대요. 조국이 윤석열을 뭐 만들었다. 네, 그 네. 말을 네. 가장 싫어한다고 예. 저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말 이 말 아닐까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국 신당을 돕고 있다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검찰을 결정적으로 소위 기소청으로 네. 만드는데 결정적 네. 기여를 두 분이 하실 거다.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다. 네. 조국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몇몇 분들에서 오해를 하시던데 신장식이 정치하려고 방송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26일 날 네. MBC 10분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방송을 할 방송에 걸로 집중하기 생각하고. 위해서 네. 적어도 그 MBC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이 여권 위주로 네. 개편되는 올 8월 달까지는 방송을 할 것이고 그때까지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사했어요. 그런데 그 방심위를 통해서 결국은 저를 밀어냈고 네. 정치를 할 거냐, 뭐 유튜브 등 대한 미디어에서 방송을 할 거냐를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정말 2월 15일 날 제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킥에다가 관계자 징계 법정 제재를 3건을 한꺼번에 때리는 걸 보고 이런 입틀막 정권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나를 정치를 하게 만드는구나. 네. 제 등을 떠민 것도 네. 조국 신당을 창당하게 만든 것도 제 등을 네. 떠민 것도 윤석열 정권입니다. 네. 어제 그래서 한동훈 씨 해가면서 한 네. 말씀 하시던데 네.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네, 뭐 네. 그래도 좋습니다. 예. 한동훈 씨는 대한검국의 검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여당 대표 자리는 언감생심인 분 아닙니까? 본인을 먼저 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신장식 씨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동훈 씨가 독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부터 이해를 하시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토론, 검찰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함께 신장식 씨와 한동훈 씨가 함께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한동훈 씨 답변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건국의 한동훈 검사 씨는- 대통령이 안 했으면 어떻게 정치도 하고 어떻게 여당 대표 됐겠냐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예.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씨 그리고 맞짱 토론하자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한동훈 씨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꼭 그분이 조국 씨하고 조국 씨가 그 병립형이었으면은 조국 전 장관, 거기서는 전 장관이라고 하던데 조국 씨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나도 한동훈 씨라고 불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분이 저는 좀 병립형과 연동형의 도입 취지나 네. 제도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병립형이라면은 하면서 병립형에서 어떻게 3% 가능하겠냐 이 얘기를 했죠. 병립형은 그 그러니까요.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예, 병립형이면 왜 3%가 안 됩니까? 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국민적 지지를 네. 바르면 3%가 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국회의원이 못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3%를 3%를 못 넘을 거다라고 네. 2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3%를 넘으면 무조건 지금 과거의 선거법도 그렇고 병립형이었을 때도 3% 넘으면 의석을 줬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의 연동형에서도 3%를 넘으면 의석을 줍니다. 주죠. 그거를 봉쇄 조항이라고 하고요. 한동훈 씨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서 네. 정치개혁과 관련된 맞짱 토론을 하자라는 얘기가 어제 두 개 있죠. 검찰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네. 예.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제가 당사자일 때도 그렇고요. 변호사일 때도 그렇고 정치개혁 관련해서 헌법소송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네. 첫 번째 1인 2표제로 지금 투표하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던진 표를 비례대표 표로 그냥 합산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두 번 네. 표를 안 던지고 한 그렇죠. 표로. 네. 그거 제가 선거위원이다. 이거 직접투표 위반이다. 네. 해서 이겼어요. 네. 제가 그때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때는 어디 계실 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예, 2000년 네. 총선에 출마하면서 후보로 네. 출마하면서 1인 2표제 소송을 해서 이겨서 말하자면 지금의 1인 2표제 비례대표 투표를 만들어냈고요. 당시에 총선 후보자 그 기탁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 정치의 자유를, 이 후보의 자유를 제약하는 네, 거다. 네. 돈으로. 음. 그래서 그때 그걸 항의하면서 제가 100원짜리 동전으로 2천만 원을 냈어요. 네. 그리고 유언소송. 예, 그래서 또 이겼어요. 네. 그래서 낮아진 거고. 그다음에 반환 요건도 지금 10%가 넘으면 후보들이 득표율이 절반을 15% 넘으면, 이것도 당선된 사람이 아니면 반환을 못 받았었어요, 과거에는. 이것도 문제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겼어요. 와, 그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네. 이 연동형 그다음에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네. 좀 알고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충분히 맞짱 예. 토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아우, 제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발. 네. 예.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윤석열 아바타 얘기인데, 어제 전곡을 확 찔러서 아픈 곳을 찔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윤석열 아바타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네.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네. 씨가 네. 여당의 당 대표가 될 수 있는가? 네.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할 겁니다. 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치 입문 자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예. 있죠. 네. 어디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그 넥타이 다리고 네. 경선 준비하고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전 윤석열 아바타 얘기 나왔으니까 요 말씀, 한동훈 네. 씨가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서 희한하게 프레임을 짜서 내는 결론만 네. 얘기를 해요. 네. 당무 개입이다. 그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뭐 이렇게 공천 관련돼서 김경률 씨 관련된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이랑 뭐 의견 차가 있고 했을 때 당무 개입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아바타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씨가 저를 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윤석열 아바타라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네. 갑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그 당무 개입 부인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게 전혀 엉뚱한 얘기. 엉뚱한 얘기잖아요. 엉뚱한 얘기잖아요. 네. 한동훈 씨, 윤석열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억울하다면 고발 사주 사건 참고인으로 피해자로서 공수처에 먼저 네. 찾아가서 진술 좀 하세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입건이 안 됐죠, 아직. 네. 네. 그러니까 참고인이라고 제가 참고인,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참고인이잖아요. 피해자잖아요. 자기들이 그 고발 사주 문건의 피해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피해자 참고인 진술 무조건 먼저 받거든요. 네.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가지고 네, 아까 MBC 방송을 계속 하려고 했지 정치 안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랬습니다. 그 전에 민주노동당 네. 활동, 정의당 활동 하셨잖아요. 진보신당에서 네. 활동을 하는데 왜 정치를 다시 하시게 되고 정치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예.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아니 진짜 정치를
고민을 했죠. 네.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작년 하반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제가 왜 12월 말에 이사까지 했느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문자 DM으로 이렇게 페이스북 DM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는데 또 문자를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는데 숨 쉴 틈이라고 저의 방송을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제가 오프닝 멘트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라는 그 말에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답답한 뉴스, 막 헷갈리는 뉴스를 듣다가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바로바로 다른 뭐 패널을 따로 부를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이렇고 네. 저렇고 저렇고 하는 점을 어떤 클로징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신장식의 오늘이라는 걸 통해서 또 제 의견을 또 하루하루의 칼럼을 네. 들으면서 그래도 좀 숨 쉴 틈이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이 이 마이크를 지키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큰 힐링 내지는 좀 조금 그래도 좀 속이 또는 이 좀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작은 쉼터 같은 역할을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했구나 해서 그것도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신장식이 오늘 그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중간에 네, 중간에 합니다. 중간에 합니까? 가끔 이걸 7시에. 이제 저는 그 듣기보다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예. 것들을 봤는데 네. 아주 쌈박하게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아이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으로도 냈습니다.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네. 이제 입장 발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또 사과 말씀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뭐 신문들은 뭐 조선일보 나온 거 다르고 경향신문 나온 거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18년 전에 제가 음주운전을 했고 그리고 그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무면허 운전은 어떻게 뭐 한 번은 그 갑자기 이렇게 그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운전하시던 분을 대신해서 제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학원 강의 논술학원 강사를 했었는데요. 학원 먹고 살려고 이제 학원 강의를 네. 여기 논술은 근데 국영수가 아니라서 한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기 경기도에 있는 어디 학교 가서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죠. 네. 뭐 그런 욕심에 또는 그런 불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게 18년 전 일이고 17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프실 분, 가장 화가 나실 분이 어떤 분인가. 그거는 아무래도 나머지는 그냥 비판하면 온전히 네. 그냥 제가 견뎌야 될 문제인데 제가 사과드려야 될 분들은 교통사고로 자기 가족을 잃으신 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신 분,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고 평생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 아직도 병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제가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지만 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음주운전을 했던 너는 대중들 앞에 서서 이런저런 대중들 앞에 선 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네.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죄송한 마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네.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죠. 네. 그만큼 실질적으로 법과 이 법이 제도로 정착해서 이분들을 돕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국가 사회가 나서서 네.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시면 네. 음주운전 말고도 그래도 이런 일도 하네라고 다른 걸 먼저 떠올리실 수 네. 있도록 일할 수 있게 마음을 조금만 열고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정치 개혁을 많이 하셨네요. 예, 네. 예. 그
어제 보니까 그 당원 동지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호 외치는 거 보니까 이 방송 진행한 것보다 이렇게 각이 확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은 조국 신당에 가면은 상당히 전투력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투력이 네. 생기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하여튼 이제 오늘 나와 주셨으니까 네. 종종 조국 신당 관련된 네. 얘기들 종종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유 오늘 뭐 장시간인데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